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줄 마음 주치의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두 분 선생님이 또 나란히 등장하셨습니다. 이채롭게도. 한 분 한 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왜 우울한지 양재진 선생님의 강연으로 문을 열도록 하죠. 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의 증상,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우울증의 증상은 사실 진단 기준으로 따지면 9가지가 있고요. 이 9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가지면 우울증인데 검사했더니 4가지야. 그럼 우울증 아니니까 집에 가세요. 이럴 순 없잖아요. 우울증이지. 사실 진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증상 때문에 힘드냐 힘들지 않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울증 증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기분 증상이 있습니다. 기분 증상 첫 번째는 당연히 우울하고 슬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울하다, 슬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대부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마음이 가라앉는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오셔가지고 어떤 게 힘드세요? 그러면 최근에 마음이 너무 가라앉아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4번째가 가장 중요한 기분 증상은 무의욕증인데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이 무의욕증이 우울증의 기분 증상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증상이고요. 그다음 2번째 이제 신체 증상인데 신체 증상 첫 번째는 수면이 망가져요. 우리가 이제 과수면 혹은 불면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과수면인 분들은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은 불면증이 옵니다. 불면증 어떤 식으로 오느냐? 자려고 누워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면서 잠이 못 들죠. 그리고 잠이 겨우 들었는데 자꾸 잠을 깨요. 금방 깨고 눈 감았다 뜨고 보면 5분 지나 있고 10분 지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우울증 때 특징이 수면의 질이 되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꿈 진짜 많이 꿔요. 아우 진짜 오만 꿈을 다 꾸는 꿈 꾸다 보면 아침이야. 맞아요. 꿈 꾸다 보면 아침. 꿈을 정말 많이 그쵸. 꾸게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이 낮 동안에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악몽을 많이 꾸게 돼요. 맞아. 꿈의 내용 자체가 행복하거나 좋은 꿈이 아니라 항상 뭔가 안 좋은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그리고 3번째 신체 증상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여성, 중년 여성에서 가장 흔한 증상인데 몸이 여기저기가 아파요. 몸이 여기저기가 아픈데 특징은 한꺼번에 아프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아픕니다. 그래서 특징이 머리가 한 2, 3일 너무 아프니까 이제 신경과를 가요. 뭐 CT 찍고 MRI 찍었는데 맞아. 괜찮대요. 그러면 항상 듣는 얘기는 신경성입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얘기 들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있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요. 속이 너무 아파. 그래서 한 이틀 고생하다가 내과에 가서 아이고. 위내시경을 해요. 그냥 한국인이 다 있는 위험 빼고 아무것도 없대. 깨끗하대. 그러면서 신경성입니다. 또 그래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계속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병원 갔더니 또 마찬가지 신경성입니다. 아마 지연 씨가 경험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식도염약 따로, 위장약 따로, 뭐 두통약 따로, 뭐 약을 종류별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 그게 낮은 거야. 그래서 근데도 식도염 약을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 낫질 않아요, 증상이. 그러니까 맨날 이비인후과 가서 후두 내시경 보고서는 저 이상 없냐고. 확인하고 싶어서. 비슷한데요. 제가 장담하는데 지연 씨는 네. 식도염약, 위장약을 다 끊고 네. 그 공황장애 약만 매일 잘 먹으면 금방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인지 증상이 많은 분들이 우울증 증상이라고 잘 모르시는 건데 사실 환자분들은 저 증상 때문에 제일 힘들어 하시거든요. 머릿속 생각으로 드는 증상인데 첫 번째는 머리에 무슨 막이 씌인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다 부정적으로 왜곡이 돼서 해석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이 잘 되고 있는데 망할 것 같아. 거의 다 됐는데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그리고 쟤는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얘는 나 미워하는 것 같고 얘는 나 무시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심하면 어느 정도냐면 잘 잤어라는 안부 말에
내가 못 자길 바랬나?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 나쁜 생각이 한 번 들고 마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의 반추라고 하거든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집중력하고 같이 다니는 단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가 돌아가곤 있는데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책 한 쪽을 못 읽어요. 한 두 줄 보다가 멍 때리고 다시 보면 기억 하나도 안 나니까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져서 나 요즘에 치매인가? 아니면은 뭐 저희 건망증이 심해졌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이런 증상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우울증에 걸렸을 때 치매 아닌가 오해를 많이 해서 가성 치매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세상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힘들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증상이구나. 그다음에 이제 치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조건 약물 치료가 메인입니다. 무조건 약물 치료가 메인입니다. 약물 치료가 7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병원에 상담하러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이제 치료 설명을 해드릴게요라고 그러면 꼭 뭐라고 그러시느냐 약까지 먹어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세요. 꼭. 왠지 마음의 병이고 정신의 병이고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약물 치료 절대로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우울증이 좀 가벼울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그 정은아 아나운서님 감기 걸리셨을 때 네. 본인의 강력한 의지로 콧물을 멈춰본 적이 있으세요? 아유, 약 먹는 게 낫겠네.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나면 환자분이 2주 있다 오세요. 그래서 하나도 안 좋아졌대. 그래서 약 드셨어요? 그럼 안 먹었대요. 왜 안 드셨냐? 그럼 누가 먹지 말라고 그랬대. 그 누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옆집 아줌마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얘기보다 본인과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듣거든요. 이게 정신과 전문의가 하는 얘기는 좀 믿고 약을 꼭 드셔야만 좋아집니다. 제가 또 걱정인 게 우울증이 이렇게 유전인가요? 이게 또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네, 뒤늦게 발병했으니까 유전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 유전 성향이 없는 병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엄마가 걸리면 아빠가 걸리면 애가 걸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정신과에서 원인을 따질 때 하나의 원인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생물학적 원인도 있고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이걸 다 종합해서 봐야 되거든요. 네. 아이가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엄마가 우울증이니까 애도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내 가족이나 친구가 우울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해줄 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만 해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하지 마라. 뭘 해야 되냐면 내 가족과 친구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한다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손 붙잡고 같이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거 이외엔 해줄 거 없어요. 그게 최고로 그리고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반면에 하면 안 되는 건 많아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의지를 가져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의지를 가져라. 사람이 양초도 아닌데 무슨 심지를 굳혀라. 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맞아. 군대 가나? 정말로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맞아. 참.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병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고. 우울증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마음 의지를 가져라. 그럼 내가 의지가 없어서 이 병에 걸린 것 같잖아요. 마음을 굳게 먹어라. 내가 마음이 약해서 이런 병 걸린 것 같고 환자분의 증상만 악화시킬 뿐이고요. 아무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분한테 네가 방구석에만 있으니까 병이 심해지지 좀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환자분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하면 안 되는 거 치료에 방해되는 어떠한 것도 하지 마세요. 환자분이 이제 좀 좋아지겠다고 밥 먹고 약 먹고 있는데 쳐다보고 쯔쯔쯔거리고 막 이런 게 환자분들의 자존감을 엄청나게 떨어뜨리고 내가 마치 뭔가 잘못된 죄인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거든요. 가족들이 해줄 건 약 잘 먹도록 챙겨주는 거예요. 정말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고 그래야 환자분도 좋아지고 이 가정도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얘기가 되게 와닿았던 어. 게 가족들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제가 거의 1년을 아파서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집 밖에도 못 나갔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집에만 있어서 아픈 거라고. 집 밖에 좀 나가라고. 노릇이니까. 집에만 있어서 아픈 거라고. 근데 그 얘기가 저는 되게 서러웠거든요. 네.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건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섭섭했는데 그 가족들이 해야 될지 할 말 중에 있네요. 그게.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 혹시 양재진 선생님은 그런 경우 없으실까요? 어떤 어떠세요? 경우요? 이렇게 약간 우울감이나 또 우울증의 경향에 좀 나 뭐 이렇게 사람이니까 우울감을 느낄 때가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훈련을 받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셀프 모니터링인데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더 평가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요즘에 좀 많이 우울감을 느끼고 뭔가 의욕이 떨어진 느낌이 든다. 그럴 때는 이제 본인 스스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보죠.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우리 양재진 선생님은 우울증 극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매일 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다. 여행은 아니다. 열어주시죠. 매일? 매일? 자. 운동을 한다. 우울증까지 않고 운동을 한다. 운동이었어요. 네, 매일은 아니고요. 네, 주 2회에서 주 3회는 꼭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니라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 분비가 확 증가하는 신경 전달 물질 혹은 뇌 안에 있는 물질로서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부족해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세 가지의 분비가 다 증가를 하게 되고요. 하나 더가 BDNF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뇌 신경세포의 거름이 되는 영양분이 되는 이 성분도 엄청나게 분비가 증가하거든요. 뇌에 피가 많이 가니까 산소도 많아져, 영양분도 많아져, 그리고 뇌 신경세포에 영향력을 주는 거름도 늘어나, 그리고 우울증에 필요한 그 세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다 분비가 돼.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는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정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